예,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교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평가부의 교육연구사 정선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보면서 이렇게 참조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연수의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가이드북 챕터와 동일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학교평가 의미 이야기, 내용 구성하기, 실천하기, 더 알아보기. 그리고 이것은 학교평가 가이드북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교평가에 도움이 되는 서울형 학교 조직 진단도구 활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2021학년도 학교평가 가이드북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의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평가 결과 처리 방식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평가 가이드북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선생님들께서도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연구정보원에 질문하지 않으셔도 가이드북만 보시더라도 해결하실 수 있게 친절히 예시 자료를 마련해서 담아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일령형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학교 자치에서 학교 자치 문화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주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교직원이었다면 2021학년도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을 한 이유는 교직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원과 직원을 포함하는 단어여서 작년에 선생님들께서 문의가 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교직원을 교원과 직원으로 다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학교평가 운영위원회 학생위원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권장사항이었다면 올해는 필수사항으로 변경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1챕터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챕터의 제목은 학교평가 의미 이야기입니다. 제가 PPT에 페이지 수를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찾기 쉽도록 해놨기 때문에 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학교평가의 개념은 학교 혁신과 발전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평가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확인하고 반성하여 개선하는 계획 실천, 평가, 환류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평가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12조, 13조에 학교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공개 등이 나와 있는 만큼 학교평가라는 업무는 법령에 의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평가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앞서 홍보 동영상에서도 살펴보셨듯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의 경우 우리의 몸 상태를 체크해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검진을 받잖아요. 학교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자치 문화가 조성이 되고 계획부터 환류까지 선순환 체제가 정착이 되고 학교 자율 운영 체제가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가이드북 8페이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올해 2021학년도 학교평가의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고요. 대상은 서울시 교육청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전체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영역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자치문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교육활동 및 교육성과 이렇게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에 따라서 세부 영역으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학교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교육활동평가와 완전히 통합하여 실시해가는 추세입니다. 학교평가 운영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더러 학교평가의 주체가 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학교평가 운영위원회도 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까지만 구성하는 학교가 간혹가다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학교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에다가 외부 인사까지 포함시켜서 구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학생, 학부모, 직원, 외부위원은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위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평가 운영위원회는 유사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서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학교 조직 진단 및 학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컨설팅, 그룹 컨설팅, 컨설팅 장학, 학교 컨설팅을 실시하시면 학교 교육 활동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9페이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뉘잖아요. 그에 따라 세 영역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또 세부 영역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평가 지표와 평가 문항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실 수 있는데 세부 영역은 학교에서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초등학교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가 세부 영역 3-6에 보면 기타 영역이 있잖아요. 이것은 학교 유형 특성에 따른 세부 영역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윗부분에 보시면 영역 및 세부 영역은 학교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나 이에 따른 평가 지표 및 평가 문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9페이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학교평가 운영위원회의 경우 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하시는데 학교 여건 및 상황에 따라서 8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아마 맨 뒤쪽에 보시면 학교평가 단위학교에 학교평가 기본계획안 서식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더러 13명으로 꼭 구성되어야 하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여건에 따라서 8명에서 15명 이내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주체의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 등으로 구성하고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은 모두가 학교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평가가 잘 이루어지려면 계획 실천 평가 완료에 학교 평가의 선순환 체제가 확립이 되어야 학교 평가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 가장 아마 중요하고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작년에 처음 도입된 학교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5단계 척도로 실시하는데 학교 평가서 연결되는 4단 척도로 해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마 문의도 많이 있고 혼선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2021학년도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시 자료를 정말 자세하게 달아서 이 예시 자료만 보시더라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제가 나오면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 학교평가 메뉴에 탑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비로그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 설정을 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이고요. 한두 학교 정도는 아직 로그인해서 열람하도록 설정을 해 놓으셨던데 그것은 제가 연락드려서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북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학교에서 학교평가의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연간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3월, 4월을 보시면 3, 4월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을
확정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 계획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2020학년도에 학교 평가 결과를 정보 공시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마 2020학년도 학교 평가 결과는 단위 학교 홈페이지에 아마 열람하실 수 있게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3월 말에 공문이 나갔죠. 서울형 학교 조직 진단 희망학교에서는 신청을 하시고 실시를 하시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희망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연중에 아마 학교에서 계획하신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 시기에 맞춰서 연중 신청하시면 저희가 승인해 드리고 온라인상에서 실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과 6월에 그 학교평가 업무에서 중요한 점은 그룹 컨설팅을 실시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학교평가 우석 컨설팅에 참여하시는데 지구별 그룹 컨설팅에 참여하셔서 학교평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시고, 학교평가 우수 사례뿐만 아니라 학교평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어려운 점, 이거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꼭 우수 사례만 공유하신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으신데요. 그렇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룹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는 서로의 업무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웠던 점, 그다음에 팁 같은 거 서로 공유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 8월 같은 경우에는 학교평가 준비 자율점검 기간으로 1학기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달입니다. 예, 이때 자율점검표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그 2학기에 본격적으로 만족도 조사 전에 무엇을 보완할 것인지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3, 4월에 이제 평가지표를 구성하셨잖아요. 학교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한 평가 문항을 구성하는 시기가 바로 9월과 10월입니다. 이때 그 평가 문항을 구성하실 때 제가 그 학교평가 업무 담당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러는 이제 학교평가 업무 담당 교사 그 선생님들께서 온전히 선생님들께서 떠안으시는 학교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 보면 그 부서원, 그 부서 간에, 그다음 학년별 그 참여나 소통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평가 지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부서 간 학년별 협의를 거쳐서 구성하시고, 마찬가지로 평가 문항을 구성할 때도 서로 협의하셔서 유기적으로 학교평가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1월에는 이제 그 평가 지표와 평가 문항, 구성된 평가 지표와 평가 문항을 바탕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달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 학교 구성원 전체에 해당이 되고요. 설문 결과를 정리해서 토론회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12월에는 이제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가 나오잖아요. 학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 구성원 모두가 토론회를 실시해서 우리 학교 교육활동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평가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는 것까지 12월에 해주시면 됩니다.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것을 차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주심으로써 2021학년도 학교평가 업무가 마감이 됩니다. 그럼 이 챕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학교평가 내용 구성학인데요. 이 챕터의 대부분은 아마 그 평가 지표와 평가 문항 A시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저희가 이제 편집 중인데요. 그 가이드북에는 핵심적인 부분만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2020학년도 학교평가서 제출하실 때 평가 주체별로 평가 지표와 평가 문항을 저희가 기술해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저희가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은행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연구정보원 게시판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탑재된 평가지표와 평가문항을 보시고 더욱더 많은 문항을 참조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평가 영역과 세부 영역은 학교에서 임의로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단 학교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 지표 및 평가 문항을 선택, 추가, 수정, 삭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20페이지를 보시면 파란색 평가 문항이 나타나죠. 아마 그 밑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이 문구를 못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의문이 들 거예요. 도대체 검은색 그 문항은 뭐고 파란색 문항은 뭔지 아마 의문이 드실 건데, 검은색 평가 문항 같은 경우에는 대면 상황과 비대면 상황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문항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평가 문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평가 문항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학교 평가 가이드북 밑부분에도 한 줄로 짤막하게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혹시나 놓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평가 설문을 하실 때 만족도 조사를 대부분 시행하시잖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토론회 할 때 학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실시할 때 정량 평가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량 평가 문항을 만족도 조사 결과와 함께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게 수치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정량평가 결과는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분석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이것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연구정보원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자체 보관하시고 토론할 때 만족도 조사 결과와 함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량평가 문항 A시도 나와 있는데요. 학부모 참여 현황이라든지 동아리 운영 현황,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현황, 도서관 운영 현황 등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할 수 있는 자료니까요. 이것은 만족도 조사 결과 더불어서 활용하시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챕터 보시겠습니다. 학교평가 실천학인데요. 가이드북 3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학교평가 홍보 동영상 보실 때 나왔던 도식인데요. 계획, 실천, 평가, 완료 구성되어 있고요. 계획부터 완료까지 선순환 체제가 잘 정착이 되어야 원활하게 학교평가 업무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평가의 단계별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실천, 평가, 완료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계획 단계에서는 전년도 학교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신학년도 학교평가 계획을 포함해서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하시게 되겠죠. 그다음에 학교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 지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실천 단계에서는 학교교육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 점검 및 중간평가를 통해 교육활동을 수정 보완해 나가고요. 이때 학교 상황에 맞게 학교평가 후속 컨설팅을 활용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평가 후속 컨설팅에는 그룹 컨설팅, 컨설팅 장학, 학교 컨설팅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도 나오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평가 지표에 알맞은 평가 문항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정량평가, 정성평가,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해요 실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체별 토론회, 학년별, 부서별, 교과별 토론회를 실시해서 결과를 공유하시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학교평가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서별, 학년별, 주체별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평가 업무를 담당하시는 연구부장님이나 담당 선생님의 몫으로 오로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부서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학년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를 작성할 때부터 서로 협의하셔서 평가 지표도 같이 구성하시고 평가 문항도 구성하신다면 업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완료 단계에서는 학교평가 결과를 정리한 학교평가서를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연구정보원에 학교평가서를 제출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학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단계가 바로 환류 단계입니다. 가이드북 32페이지를 보시면 학교평가 추진 시 유의할 점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학교평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서 유사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능하나 학생, 학부모, 직원, 외부위원은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교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평가 주체 다양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도대체 직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정보원 측에서 여러 위원들께 자문도 얻어보고 그 다음에 집필위원이나 그 검토위원 간에도 이제 서로 의견을 모아봤는데요. 저희 교육연구정보원 측에서 직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라 라고 할 경우에 학교의 여건과 상황이 각각 다른데 그에 따라서 아마 자율성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학교평가 운영위원회가 단위 학교마다 다 구성되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서 어디까지 범위를 설정하실 건지는 그쪽에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학교교육 수립 과정에서 평가 지표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설명드렸듯이 연구부장님만의 업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서별 학년별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셔서 학교평가 업무를 추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학교평가 우수 컨설팅은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 컨설팅이고요. 이것은 5월과 6월 사이에 아마 강서영청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별도로 안내해서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지구별 네트워크 장악을 통해서 학교평가 진행 과정 및 우수 사례 공유를 하는 자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꼭 우수 사례 공유라기보다도 학교평가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학교평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어려운 점이나 또 다른 학교에서 옆 학교에서 이제 알고 있는 학교평가 노하우 등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설팅 장학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에 학교평가를 실시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 교육 활동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컨설팅 장학의 각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위원님들을 모셔서 컨설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학교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학교 조직 진단 도구를 실시하시게 되면 우리 학교의 학교 조직 문화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수치화할 수 있고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학교 구성원들끼리 이제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저희 교육연구정보원 측에 그 학교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를 구성해서 학교에 학교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학교에서 그 위원들의 수당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수당 같은 경우에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액 부담하니까 나머지 절차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학교평가 메뉴 활용인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하고 그 초중등 교육법에 있어서도 학교평가 결과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정말 한 가지 유념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학교평가 계획과 학교평가서를 포함한 학교교육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점차 방향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 평가 계획과 학교 평가서는 학교 교육 계획서 별개로 작성하시는 학교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따로 학교 평가 계획과 학교 평가서를 따로 탑재를 하시고, 만약에 학교 교육 계획서에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 계획서만 탑재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학교 평가서의 평가 영역별 만족도 4단계 척도 완성 방법은 이따 그 예시 자료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이드북 4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평가의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총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11월에 실시하는 학교평가 만족도 조사 방식처럼 중간평가도 만족도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활동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년 부서활동 중심의 중간평가 협의회 간담회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마 교육활동이 계획했던 것만큼 추진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간평가도 작년에 많은 문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시기 힘들 경우에는 세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학년별 부서별 활동 중심의 중간평가 협의회를 통해서 내부 결제를 받아 놓으시고 평가 결과를 공유하신다면 이걸로 가름하셔도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 3가지 방식 중에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42쪽 보시겠습니다. 평가지표와 평가문항 구성 사례인데요. 보시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이드북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전체 크게 3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 영역 모두 아마 직원분들이 평가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영역에 한정 지어도 된다라고 문구가 나와 있고요. 그것은 이번 2021학년도에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교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 영역 전체에 걸쳐서 모두 아마 평가 문항을 구성하시게 될 것 같고, 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1영역, 2영역, 3영역 모두 아마 그 고루 평가 문항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이제 학생 영역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학교 평가서를 걷다 보니까 1영역 학교 자치문화 영역을 학생 영역을 하나도 안 한 학교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 2, 3영역을 하시되 정말 그 1영역 같은 경우에 학생이 참여할 평가 문항이 없다 하실 경우에는 최소한 한두 문항이라도 이렇게 찾으셔서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 가이드북 4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 직면하면서 학교에는 원격 수업이라든지 안전, 방역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근데 학교 평가서를 저희가 평가 주체별로 기술학 문항을 살펴보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그 교원에 적용한 평가 문항을 기술 방법을 바꾸지 않고 학생이나 학부모, 직원에게 동일하게 사용하신 학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열심히 활동을 하신 영역에 있어서 학생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잖아요. 물론 저희 연구정보원에서는 학교 자체 평가라 보니까 학교 자체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지 우선 학교 평가서에 만족도 체크가 잘 된 것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홈페이지에 게시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주체별로 주체에 적합한 용어로 서술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그 가이드북에서 4챕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학교평가 더 알아보기인데요. 이 4챕터 같은 경우에는 Q&A 부분과
그다음에 서식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이드북 52페이지를 살펴보시면 7번 봐주십시오. 직원형 평가지표와 설문문항은 어떻게 만드나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직원의 병리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직원의 평가문항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학교평가 운영위원회가 학교 여건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도 구성하시고 평가지표와 평가문항도 직원의 경우 어디까지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보시겠습니다. 학생용 및 학부모용 설문문항도 전 영역 중 일부로 한정하여도 되나요? 이것은 아마 직원처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같아요. 보시면 교원 학생 학부모의 경우에는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관련되므로 반드시 전 영역이라고 했는데요. 전 영역이라 하면 세부 영역의 전 영역을 뜻하는 게 아니라 큰 세 영역이 있잖아요. 1영역, 2영역, 3영역에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라도 1영역에 많은 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최소한 한두 문항 정도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때 세부 영역에 따른 평가지표별 평가 주체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평가는 어떻게 실시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학교 여건에 맞게 활용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중간평가의 항목은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교평가 중간점검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왜 이 문장을 실었냐면요. 어떤 학교에서 2학기에 이제 학교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과 똑같이 중간평가를 실시해야 되냐고 묻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1학기 중간평가의 내용은 학교 교육활동 중에서 1학기 교육활동 중에서 보완사항이나 점검사항, 그다음 개선할 사항 이 부분을 중심으로 중간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평가문항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문항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14번 보시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5단계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학교평가서는 4단계 척도로 해당 난에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정말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건데요. 보시면 54페이지에 보시면 작성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란색 박스 부분을 보시면 평가 영역별 평균 점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평가 영역은 대영역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1, 2, 3영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은 영역문화 응답 소개분에 응답 소개 곱하기 5, 4, 3, 2, 1을 해서 더해줘서 평균 점수를 내시면 됩니다. 그 평균 점수 결과를 바탕으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만 값을 기준으로 학교평가서 4단계 척도나 해당 난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평균 점수가 4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매우 우수에 체크해 주시고 3점 이상 4점 미만은 우수, 2점 이상 3점 미만은 보통, 2점 미만은 미흡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 문항별 만족도 점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평가서에 점수를 기록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 보관하고 평가 영역별 평균 점수 결과만 학교평가서에 작성해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연구정보원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예시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원용의 1영역에 학교평가서에 기록할 때 예시자료인데요. 이렇게 1영역에 대한 평가 문항별 응답자 수가 나오죠. 보시면 그 다음에 응답자 수의 총계가 나오고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옆에 평가 문항별 평균 점수를 예시자료로 드린 이유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통계 분석을 내실 때 아마 자체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정보원이나 교육지원청에 내는 그 평균 점수는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 평균 점수를 구했을 때 4.49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드렸죠.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영역에 대한 교원의 평균 점수는 4.5가 됩니다. 그러면 4.0 이상이기 때문에 매우 만족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아마 학부모 예시 자료도 가이드북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학교평가 자율점검표가 나와 있는데요. 계획 실천, 평가 완료 단계에서 점검사항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학교평가 업무를 처음 담당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점검사항들을 살펴보시면서 하신다면 놓치는 부분 없이 학교평가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학교평가 계획안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단위 학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계획안 서식입니다. 혹시나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그 학교평가 가이드북에 한글 파일을 받지 못하셨다면 연구정보원 학교평가 게시판에 지금도 한글 파일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수가 끝난 다음에 그 학교평가 게시판에 들르셔서 다운을 못 받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다운을 받으시면 학교평가 업무를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64페이지에는 이제 학교평가를 마치시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실 때 학교평가서 서식이 나와 있고요. 6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내내 체크하시고 결과 분석 및 조합 의견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형 학교 조직 진단 도구 활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평가가 잘 이루어지려면 학교 조직 문화가 민주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조직 문화가 정말 민주적인지 참여와 소통이 활발한지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서울형 학교 조직 진단 도구를 희망학교에서 신청하시게 되면 그 온라인상에서 바로 실시하시고 결과 데이터도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형 학교 조직 진단 도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화 풍토를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학교 조직 문화의 개선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학교 조직 진단 설문 온라인 시스템이고요. 그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별 진단 결과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해당 학교에만 내부 자료로 제공이 되고요. 심지어 학교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저조차도 단위 학교에서 실시한 학교 조직 진단 도구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신청 및 이용 기간은 2021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실시하시면 되고요. 운영 대상은 서울시 교육청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인데 사용 희망학교에 한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교 조직 진단 홈페이지는 주소가 옆에 나와 있고요. 학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새로 생성하셔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설문 진단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장용, 교원용, 업무 담당 교사용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문 진단을 통해서 결과 보고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결과 보고서를 보시려면 설문 응답자의 70% 이상이 응답을 해야 학교에서 결과 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 절차는 다음 도식과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담당자를 선정하고 조직 진단 기간을 계획해서 소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사용 신청을 합니다. 이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승인을 해드리게 되고 학교에서는 담당자가 생성한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속을 해서 학교의 자체 진단 기간을 설정하신 다음에 학교 구성원의 온라인 설문 참여를 하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70% 이상이 응답하시게 되면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는 이렇게 PDF 보고서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이 수치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이 분석에 관련돼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교육연구정보원에 학교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학교에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디에 대한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보시면 소디를 실시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보면 학교 구성원의 역량이나 조직구조, 조직문화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고요. 취약 부분, 우리 학교에 조직문화가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지원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거를 실시하시게 되면 당해년도 학교 운영에 참고하실 수 있고, 만약에 하반기에 참고하신다면 차년도 학교 운영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소디를 실시할 때마다 사용 신청을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처음에 신청하실 때 그 학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생성하시잖아요. 그 아이디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분실했다면 교육연구정보원 담당 연구사 바로 접니다. 문의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학교 아이디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패스워드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번호를 제가 작성을 해서 학교에 보내드리면 접속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우리 학교의 진단 결과가 다른 곳에 공개되나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해당 학교에서 실시한 진단 결과는 그 학교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진단 완료 후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진단 결과를 학교 구성원들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고요. 부서별, 학년별, 교과별 교육계획 수립 시에 학교 조직 진단 결과를 반영하시기도 합니다. 그다음 컨설팅을 희망할 시에는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이 가능하므로 희망학교에서는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컨설팅을 신청하시려면 반드시 사전에 서울형 학교조직 진단 도구를 실시한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학교평가 홍보 동영상에 마지막 질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안내 드립니다. 학교평가 주체인 학생과 부모, 교원, 직원이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까? 부서별, 학년별, 교과별로 토론과 참여를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까? 학교평가 결과를 학교 모든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우리가 학교 자체 평가를 지금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학교 자체 평가가 잘 이루어지려면 학교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 참여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원하는 학교 자체 평가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학교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학교 평가를 통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